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제품 소개, 카메라라든지 3D 프린터,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공구들, 그리고 드론, RC카 이런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3D 프린터 관련 정보들, 레벨링이라든지 슬라이싱, 큐라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 저는 퓨전 360을 사용하는데 퓨전 360 사용 방법, 기타 여러가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를 갓 구매하신 초보자들, 3D 프린터 초보자들이나 3D 프린터를 구매 예정인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프린터는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엔더3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3D 프린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FDM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필라멘트, 즉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녹여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한 층 한 층 한 층 쌓다 보니까 층의 결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죠. 느낌도 까끌까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중에서 저렴한 제품들은 다 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이 프레임의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보호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노즐이 달린 헤드랑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와 다르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이 따로 없고, 노즐 바로 윗부분에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직결식, 이런 방식을 보호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방식이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직결식은 일단 헤드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제품에 비해서는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의 속도가 느리고 모터 무게에 의해서 레이어 간 정확한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보호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헤드 부분이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결식의 장점은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이 노즐과 가깝기 때문에 리트렉션 등등 프린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조금 더 양호한 퀄리티가 좋게 출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호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부분과 노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트렉션이라든지 튜브, 기타 등등 신경 쓸 게 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질 요소가 좀 많죠. 직결식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질 요소가 좀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알려드릴 게 각 부품의 명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작동을 안 하는데 이 제품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커뮤니티나 카페에 글을 못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각 부분의 명칭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은 파워예요. 각 부품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공급하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각 프린터마다 12V를 사용하는 게 있고 24V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워가 고장났을 때는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베드죠. 출력물이 안착을 하는 베드입니다. 지금 요거는 자석 베드가 달려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유리 베드라든지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도 하시고, 딱풀, 요즘에는 또 목공풀로 이용해 가지고 많이 안착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인 취향이죠. 그리고 히팅 베드랑 히팅이 안 되는 베드가 있습니다. 자, 노즐이 대략 한 200도 정도에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바닥으로 안착이 되는데, 그 필라멘트가 상온까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애들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에서 잘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히팅 베드를 사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축을 줄여가지고 바닥에 잘 붙게 하고요. 부가적으로 출력물이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만들어서 출력물 층 간의 접착력을 좀 높여줍니다. 갈라짐을 줄여주는 거겠죠. 베드 레벨링이 잘 안 되는 부분, 베드 레벨링 맞추는 부분 보완하는 방법은 다음에 영상을 좀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노즐
헤드입니다. 노즐 헤드. 자, 그 다음에 이 노즐인데, 노즐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0.2, 0.4, 0.5, 0.6, 0.8, 1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 편을 추가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은 노즐의 열기가 이 튜브에 있는 필라멘트까지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식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름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스탑 센서. 헤드가 딱 와서 부딪히면은 이런 식으로 똑깍하면서 모터가 끝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스탑 센서. 그 다음에 LCD 창 들어가 있고, 이쪽이 메인보드입니다. 안에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메인보드는 팬의 속도라든지 모터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그런 메인보드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 40에 40, 20에 40, 20에 20 등등등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스텝 모터입니다. 스텝 모터. 스텝 바이 스텝. 네, 말 그대로 단계별로 움직인다는 그런 모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인데요. 찾아보니까 자, 이 축이 1.5도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모터입니다. 그래서 스텝 모터. 자, 이 모터는 Z축 모터입니다. 이 노즐을 위아래로 올려주는 그런 모터라서 Z축 모터이고요. 이 모터는 베드를 앞, 뒤로 움직여주는 Y축 모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즐을 좌우로 움직이게 해주는 X축 모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봉 같은 거, 나사봉이죠. 나사봉은 전산볼트라고 해가지고 모터랑 전산볼트랑 서로 연결해주는 커플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산볼트를 돌리게 되면은 이 Y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블론 튜브입니다. 테블론 튜브. 필라멘트를 노즐까지 연결해주는 튜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이 벨트. 그 다음에 이 제품 벨트를 돌려주는 게 폴리입니다. 폴리. 네, 요 정도만 아시면은 물어보실 때 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라멘트인데요. 필라멘트는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초보자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습기를 많이 안 먹는 그런 제품을 좀 골라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필라멘트가 습기를 많이 먹게 되면 잘 부러지고 출력물의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습기를 덜 먹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 출력물의 세팅 값을 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출력 시 베드의 온도, 노즐의 온도, 노즐의 이동 속도, 팬의 속도, 서포트의 유무 등 많은 것을 세팅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큐라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저도 큐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큐라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기버스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초보자들은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을 직접 설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신기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외국에서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설계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웬만한 걸 검색하시면은 거의 다 있어요. 건 치면은 여러 가지 장난감 총을 비슷하게 따라 만든 제품 7,000개 정도가 검색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습니다. 자동차라고 검색하시면은 자동차 RC카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액세서리, 자동차 장난감 등등등등 많죠. 요거는 거의 10,000개 이상 검색이 되네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걸 다 찾으실 수 있어요. 다운을 일단 받으셔가지고 각자 구매한 프린터에서 출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큐라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큐라를 다운 받으시고 처음으로 열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큐라라는 게 얼티메이커에서 만든 거라서 얼티메이커 일단 제품들이 눈에 띄고, 커스텀 개인이 직접 만든 프린터 세팅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아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CR10, CR10S4, 엔더3 세팅 값이 잡혀 있습니다. 클릭하고
프린터 추가를 하시면은 자신의 프린터에 맞게끔 세팅이 일단 되어 있어요. 프린터 너비라든지 X, Y, Z, 히팅베드의 유무, 스타트 G코드, 엔드 G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G코드는 종료를 하고 나서 그 노즐이 헤드가 다시 0,0으로 홈으로 이동을 해라 라는 명령어를 적어 놓은 거죠. 시작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신기버스에서 다운받은 제품을 큐라에 갖다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출력물이 뜨게 되고요. 품질 보통 0.2로 합니다. 그리고 벽 두께 이런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내부 체움이라는 게 이 출력물 가운데쯤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다 채우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필라멘트가 소모가 되죠. 그럴 필요 없이 격자형으로 가운데를 채워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출력물 높이를 올리는 옵션입니다. 자, 프린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노즐의 온도인데요. 각 필라멘트마다, 각 프린터마다 요구하는 온도가 다 틀립니다. 이거는 직접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한 200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5도씩 올라가고 5도씩 내려가면서 프린터와 필라멘트가 맞는 온도를, 적정 온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 온도는 50도에서 60도, 많게는 70도까지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리트랙션은 일단 활성화를 시키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속도는 대략 60 정도. 서포트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팔이 허공에 떠 있는데 노즐이 왔다 갔다 허공에서 삽질하는 형태가 납니다. 제대로 된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큐라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허공에 떠 있다, 위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서포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팔 밑에 허공에서 출력하지 말게끔 서포트를 형성을 해 줍니다, 자동적으로. 만약에 이 서포트가 없으면은 아마 팔은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뜬 것들을 출력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서포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빌드 플레이트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물 외부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져서 3줄, 4줄, 5줄 정도 한 바퀴 돌리는 게 스커트입니다. 스커트는 솔직히 말하면은 출력물 본체의 부착이랑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즐 똥, 출력 전에 노즐에서 나오는 잔여물들을 없애고 본 출력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착을 좀 강화하고 싶으면은 브림을 선택하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자, 브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출력물에 붙어가지고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까지 추가적으로 한 바퀴 도는 거죠. 돌아서 베드에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근데 단점이 나중에 또 출력물이랑 뜯어내는데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SD카드에 저장을 시켜서 프린터에 가져가셔가지고 출력을 걸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3D 프린터의 개념 자체랑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자, 댓글에다가 자신이 좀 궁금해하는 점, 3D 프린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좀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또 컨텐츠화 시켜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